예. 그 장관님 그동안에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것은 폐기된 것이 아니다. 이게 그 장관님의 그 판단이셨고, 그다음에 제재와 압박 그것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한 축이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이런 그 취지, 배경 이것은 지속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맞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에서 제가 한 발 더 나가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위기에 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기 때가 대화와 제재가 병행되고 2기 때가 대화가 되고 3기 때가 지금인데 이제 그 제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4기가 와야 되는데 그 4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결실을 맺는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위기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우선 평가만 해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신뢰 형성을 위한 그 추진 과제로서 그 인도적 지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이산 가족 및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그 실질적 해결 노력도 거의 끊겨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 대화 영역에서 남북 당국 간의 대화 재개 및 상시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한다. 이것도 지금 안 됐고, 하나 더 있었던 게 국제 기준에 기초한 대화 관행을 정립한다. 이거는 논란은 있지만 뭐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의 영역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추진, 이거 안 됐죠. 이건 오히려 우리가 폐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경협사업 추진, 이건 아예 시작도 못했고, 금강산 관광을 발전적으로 재개한다. 이것도 아예 시작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그 주요한 추진 과제들이 거의 중단되거나 시작도 못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추진 과제로 제기됐던 그 신뢰 형성 문제,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약간 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북선동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금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북아 평화협력 이 문제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좀 균열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통일 인프라를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은 통일교육이 그 자기 본연의 이런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안보교육 쪽으로 이렇게 편향되기 시작했고,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들에서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과를 내기가 그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그 처했어요. 게다가 최근 정세 속에서 북한 붕괴론, 흡수 통일론 이런 부분들이 막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북의 핵 개발, 미사일 실험 뭐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되어서 상당 부분 그 제기되는 문제지만, 다른 한편에서 핵무장론, 전술핵 도입론, 핵우산론 등등 이런 그 우리의 비핵화 노력과는 배치될 수 있는 이런 주장들도 등장하면서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그 자체가 안정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내외적인 도전에 이렇게 직면해 버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잠정적으로 우리가 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까지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한 4기쯤 놓고 나름대로 최소한의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 국면, 대화 국면, 제재 국면,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는 이런 협상 국면으로 전환해 나가는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평적으로 국면을 옮겨서 대화를 하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고도화된 억지력에 근거해서 더 다각화되고 더 강력해진 협상력에 근거해서 성과를 내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그냥 흐지부지 되거나 매즘 없이 끝난다. 이런 거예요. 제 취지는.
이거는 사실 장관님이 더 걱정하셔야 할 문제인데 제가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성과를 발휘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저도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뢰 프로세스 만들면서, 작년까지는 계속 비핵화와 이런 노력들을 함께해서 선순환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고, 그래서 그런 비상한 각오로 저희가 임해야 되는데, 다만, 그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 현 비상적인 상황에 대비한 비상적인 저희가 대응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대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핵화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거기에 있어서 대화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요, 정세는 더 격화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흔드는 이런 위협과 도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외적으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어떤 성과로도 거두지 못하고 이 정권이 끝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도 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능동적인 노력, 주체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고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국회든 아니면 범정부 차원에서 국회와 협력해서든 럼스펠드 위원회 같은 거 아시죠? 아미티지 보고서에 근거이 됐던 이런 것과 그다음에 페리 조정관 이 두 가지를 믹스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대안을 만드는 합동의 노력, 창구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 안 되면 통일진비위원회가 개편돼서 이런 기능을 예,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같이 뜻을 모으면서 또 그것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평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